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루닛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영국 의료기관과 AI로 유방암 연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낙폭이 과대한 상황은 아닐까요? 네, 사실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 시간에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루닛 같은 경우는 우선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의 종류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주주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일반 공모 유상증자, 그리고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는 보통 주주배정이나 일반 공모를 많이 하고요. 삼자배정의 경우에는 특정 삼자에게 회사 측에 지정한 특정 삼자에게 유상증자에 대한 권한을 주는 대신 보유의 수가 1년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보통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래도 뭐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주주배정과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발표한 이후에 대규모의 자금들이 조달이 됐고 현재 주가보다도 가격도 아래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는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돼서 회사의 체질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보다 현저히 싼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보여주는데요. 우선은 루닛 같은 경우는 8월 23일에 결의를 했습니다. 2018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고요. 사실 2018억 굉장히 큰 규모인데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2조 6천억이거든요. 물론 뭐 2조 6천억 대비해서 2천억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고, 그리고 8월 23일보다 지금 주가가 오늘 많이 급락을 했어도 현저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신주가 그 당시에 185만 주였고요. 예정 발행가가 10만 8,700원입니다. 보통 유상증자에 대해서 결의를 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예정 발행가액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루닛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시장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예정 발행가보다도 현저히 높은 주가 수준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주 한 주당 0.15주가 배정이 되고 있고, 이번 루닛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유상증자 직후에 1대1 무상증자. 사실 유상증자하면 기존 주주들 약간 피해볼 수 있는데 무상증자 선물 하나 받는 거죠. 1대1 무상증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루닛 같은 경우 최근에 좋은 뉴스들도 있었는데 이 유상증자만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았는데, 호재들과 그리고 무상증자가 겹치면서 주가는 좀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락은 22일이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25일입니다. 자금 용도가 사실은 좀 중요한데, 자금 용도들이 채무 상황이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기대를 별로 안 해요. 굉장히 이 회사가 특별히 나아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악재만 조금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자금 용도가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제품의 고도화를 이루겠다. 그리고 신제품 개발, 그리고 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설립을 해서 글로벌 진출을 확장하겠다. 그리고 해외 직원 신규 채용이다. 한마디로 회사를 좀 더 국내에서 연구 열심히 하고요. 해외까지 회사를 확장하겠다라는 이 좋은 그런 뉴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용도도 시장의 기대감만큼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최근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의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유상증자 소식 속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길게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루닛 좋은 뉴스들이 좀 많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고, 그리고 신주 예정 발행가액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높아서 주가가 현재보다 좀 낮은 주가가 현재보다 주가가 낮은 주가로 물량들을 받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의 긍정적인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길게 봤을 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신주 매물 출회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매물이 좀 마무리될 때까지는 주가 하락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도망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금 121선 부근이죠. 그래서 사실 이 121선 부근까지 하락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매수 가격 12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0만 원, 그리고 손절 목표 가격은 다시 한번 재상승한다라면 2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신주 매물이 출회될 부담감이 있으니까 일단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매수를 하신다면 12만 5천 원 선에 해보시고 이때 손절 라인은 10만 원, 목표 주가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에이블 CNC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미샤 브랜드로 잘 알고 계실 종목인데 역대급 배당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주가가 7월 달 보면 5,4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11,700원 정도 떨어졌지만 최근에 9월 18일 장중 고가가 14,9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죠. 이런 모습들이 좀 부담이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상반기를 보면 에이블 CNC는 좋습니다. 연결 영업이익 7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회사가 좀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에이블 CNC의 주가가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상승은 뭐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급등한 모습 이유는 배당이었습니다. 회사는 한 주당 1,270원의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고 14일 날 밝혔죠. 시가 배당률이 14일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3.5%입니다. 굉장히 높죠. 국내 상장사들 평균치가 3%가 안 되는데요.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은 10월 4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4일이기 때문에 날짜 사실 좀 계산해 보면 추석 껴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26일까지는 주식을 사야지 배당 받을 자격이 좀 생깁니다. 배당 같은 경우도 27년 2월 이후 6년 7개월 만에 에이블 CNC가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배당의 배경에는 사실은 이 최대주주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모펀드 운용사죠. IMMP에 인수된 뒤에 배당금이 그 당시에는 주당 400원으로 시가 배당률이 1.8%인데 이번에는 뭐 거의 폭탄 배당 수준이죠. 굉장히 많은 그런 배당을 하는데 이 이유를 본다라면은 에이블 CNC 인수를 위해서 이 IMMP가 SPC 특수목적법인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인수금융을 조달했습니다. 인수금융을 조달을 하면서 인수금융을 했다는 얘기는 이 인수하는데 돈을 빌렸다는 얘기고요. 그럼 당연히 빌린 돈이니까 이자가 나가겠죠. 그런데 작년 9월 인수금융이 만기에 도래했는데 대주단 중에서 신협중앙회에서 만기 연장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 불리는 이 EOD가 발생을 했는데요. 대주단은 담보로 제공된 이 신협중앙에서는 주식을 처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IMMP 같은 경우는 경영권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대주단에 연체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인수금융 원금과 이자가 약 한 1,5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런 폭탄 배당을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된다라면은 203억 원이 최대 주주에게 유입이 되면서 금융비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자도 내고 일부 또 상환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실적적인 면, 그러니까 최대 주주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기는 하지만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3분기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이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사업 영향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좀 단기에 급등한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매각에 대한 이슈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도망가 봐야 할까요? 네, 우선은 회사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 제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매각과 그리고 단기 하락에 대한 부담감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10,000원, 손절 가격은 9,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매수하신다면 10,000원에 해보시고 이때 손절 라인은 9,000원, 목표 주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롯데 손해보험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매각이 본격화됐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단기 상승에 따른 이 차익 매물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게 뭐 이유가 가장 크죠. 이 최대 주주 JKL 파트너스가 롯데 손해보험 지분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틀 동안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어제와 그제 상한가 기록을 했고 오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B 업계 쪽에서는 롯데 손해보험 가격을 뭐 2조 원대 후반, 뭐 3조 원 얘기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프리미엄이 조금 높은 상황이긴 하죠. 만약에 이 롯데 손해보험을 판다라면은 그럼 가장 이 인수 후보 중에 유력한 인수 후보는 금융 쪽입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그리고 교보생명 등이 인수 후보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이 JKL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롯데 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사는 좀 매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 어디에서 인수할지는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고 이틀 동안 주가는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조 원대 후반 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약간 이 프리미엄이 좀 과도하게 좀 붙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평가도 시장에 일정 부분 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각할 가격이 과도하게 평가됐다는 소식 속에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이 매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더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모멘텀이 소멸이 된다라면은 모멘텀이 소멸이 됐을 때 매각처가 확정이 됐거나 아니면 매각이 만약에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급격하게 또 주가가 하방으로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좀 안정적인 면 등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도망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롯데손해보험은 뭐 만약에 2,000원 정도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매수 가격이 2,000원, 손절 가격은 1,9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2,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